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 극복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지난 2016년까지 한국가정사학협회 사무국장을 지내시고 현재는 크리스천 연애대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시는 이화서 소장과 함께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한 저출산 정책을 점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었는데 예. 1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예.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또 예산은 어땠는지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저출산과 고령 사회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럴 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는 이제 그 기구가 설립이 됐는데 이 기구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13개 모든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예. 각계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요 구성만 봐도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러면서 한 153조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임신과 출산 뭐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예산의 규모부터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2020년도 전체 예산이 513조거든요. 그중에 국방비 예산이 50조고요. 10%죠. 네. 근데 2020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예산이 40조로 잡혀서 7.8%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방비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40조나 예산을 잡고 있는 이 정도로 국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긴 한데 네. 국민들은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죠.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럴 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진행된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예산 말고요. 지난 정부 한 10년 정도를 뒤집어 봤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써왔는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예. 정책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특별히 이번 정권 들어서 좀 강조하는 게 수치적인 어떤 그런 성과보다 개개인의 삶과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현 정권 들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럼 잘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작년 3분기까지 0.88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아무래도 그 정책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네, 또 결혼, 임신, 출산 관련 정책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땠는지도 좀 이어서 짚어주시죠. 예, 결혼 관련 정책들은 일반 여러분들도 모여 앉아 있으면 뭐 몇째 자녀부터는 얼마 돈 준다, 어디 구해서 돈 더 많이 준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관심 사항이긴 한데 네. 그럴 때 그런 정책들은 보면 야, 이 정도로 많이 주나 싶을 만큼 금액이 큰 곳도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럴 때 그 금액을 받았을 때도 근데 체감하는 국민의 정서에는 이거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분명히 더 근본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자녀에 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인식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1970년대쯤에 어쩌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홍보를 했죠. 네. 그랬을 때 그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8%의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이만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지금 국가의 지금 위기 상황이다. 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만 세상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주변을 둘러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정말로 많거든요. 네. 교회에 가보면 넷, 다섯 있는 가정들, 그 가정들 힘들겠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더 확신되고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그것이 전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상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구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출산 위기 속에서 나라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국교회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민관 협력이라든지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을 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위기를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교회가 사람이 많고 어떤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맥락 안에는 자녀를 많이 낳고 사는 것이 한 가정도 행복하고 국가와 모든 민족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 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발전만을 위해서 움직이던 시대는 분명히 지났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잘 갖춰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의 모양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뭐 세계 선교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NGO 활동하듯이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를 위한 한국 교회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게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정말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갈 수 있고 그리고 가다가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많은 자녀의 가정의 그 축복을 성경적으로 확신하는 거 교회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하고 목사님들과 가정 사역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전 한국 가정사역협회 이화섭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